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원 학생들의 내신 대비 강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는 단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구성을 보시면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인데 오늘 중심 화제인 미세 플라스틱 현황 및 형성 과정을 먼저 밝혀두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중심 화제가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무엇이 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어.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바다를 오염시켰다.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바다를 오염시켰다. 그 결과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진 신문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비문학 지문들이 설명문, 논설문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지문은 신문 기사문이다라는 것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이게 지금 오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뭐라고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문이기 때문에 글쓴이는 당연히 그 신문 기자가 되겠죠. 갈래는 기사문입니다. 기사문. 비판적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봐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현황, 한국의 현황, 문제점, 그것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실적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예방적 차원의 대책. 자, 여러분들 오늘 지문 내용 이게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예방적 차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황, 인류가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인류가 지난 수십 년 사이 미세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바다에서 꺼내었다. 누가? 인류가.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 개념이 다루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생산 당시에 의도적으로 그럼 이때 의도적으로 주체는 누구냐니까 이 판매를 하려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이런 생활용품들이
부서져 이런 생활용품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작은 알갱이들이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결국 바다로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인류가 만든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이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비중이 더 높더라. 아직까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잡아 주셔야 될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과학 수업 같은 걸 할 때 먹이사슬이란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먹이사슬은 최종 포식자가 누구냐면 인류거든요.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포식자의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많아졌을 때 플랑크톤이 이걸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작은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는 것이 아니냐.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먹이사슬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먹이사슬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이 농축되어 결국 이런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들은 생식력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양 생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결국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발포스티렌. 이는 특히 우리 한국의 문제점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본문 수업을 하겠지만 발포스티렌 본문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바다나 이 큰 강들을 보면 바다 가운데 또는 강물 가운데 흰색 의 어떤 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다나 강물의 어떤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부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발포스티렌이고요. 이 발포스티렌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런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발포스티렌은 나노 크기까지 쪼개지더라. 나노 입자는 우리 사람의 주요 장기와 뇌 속에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내에서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된다라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문에서는 해외의 경우와 우리 한국의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해외의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생산업체에서 애초부터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 같은 유기물로 만들어진다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와 동시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말자는 무엇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캠페인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대처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경우에는 부표의 소재를 발포스티렌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자. 국내는 어쨌거나 발포스티렌이라는 단어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표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하자.
자,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를 보면 지금 결국 문제가 우리 한국이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 이것이 교과서 본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표현 방법에 보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란 단어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의 사례 제시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보면 남해 바다의 사진을 제시를 하는데, 사진 제시는 시각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연구단장의 면담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글쓴이의 관점을 보면 결국 심각성 알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자. 여러분들 초점은 예방이야. 예방. 예, 감사합니다. 교과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제라 그럽니다.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의 우리가 개념을 다루는 경우는 표제, 부제 다음에 무엇이 다루어지느냐 그러면 본문이 나오고 마지막에 해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창비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본문 해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없고요. 표제, 부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표제. 수십 년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입자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 한국 해역 오염 세계 최고 수준, 먹이 금을 거쳐 인체 도달 가능성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서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하더라. 예,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보통 비교과서 지문 모의고사 대비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중심 화제를 잡아봐라. 그래서 오늘 글도 역시 비교과서 지문 읽는 것에서 독해 방법을 배웠다면 중심 화제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것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개념,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게 지금 분포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포지역 얘기를 통해서 이건 한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던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자, 여러분들 오늘 글의 문제가 누구냐면 인류. 사람이 문제야. 사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란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놓았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류에 의해 버려진 미세 플라스틱. 결국 문제는 인간이야. 항상 그놈의 인간이 문제야. 자, 그 다음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다.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 옛날에는 비닐봉지 정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영국 폴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 이 사람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했다. 그 후, 자,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뭐 후? 리처드 톰슨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까지 나왔다. 여기서 후속 연구라는 것도 리처드 톰슨 교수의 연구 이후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최근에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무엇이냐. 각질 제거,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 예,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 이 생활용품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무엇이라고 한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까지 흘러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나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라든지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섬유 등.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자,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자,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아직은 더 높다. 무엇이?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뭐였더라? 부서져 만들어진 것이 아직은 비중이 더 높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양 생물들, 일단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해양 생물들이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최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인류가 해를 입는다라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해양 생물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알고 자기들의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문제점이 되겠지. 포만감을 주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영양 섭취를 저해야 한다.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또 한이라는 것은 첨가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을 일단 여러분들 가장 직접적으로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고요. 그걸 다시금 작은 물고기가 섭취를 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데? 먹이 사슬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최상위 포식자가 인류 아니냐? 결국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플랑크톤의 생식력을 떨어뜨리고 작은 물고기의 생식력을 떨어뜨리고 큰 물고기의 생식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각적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각적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해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이런 형광색 표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이 플랑크톤 안에 실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부분들이 우리 인류의 시각에도 보여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근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은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 결국은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양식장 부표,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을 부표라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발포스티렌이다.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발포스티렌이다. 그런데 이 발포스티렌은 나노 크기, 인간의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노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 뇌 속에까지 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 뇌 속에까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관계가 되겠는데, 이 한국인들은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작은 물고기를 먹거나 조개류를 즐길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야?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그걸 우리 인간이, 한국인들은, 우리 인류 자체가 직접 그것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여러분들 조금 전에는 한국,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외국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단원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입니다.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자?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비교과서 지문을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이 항상 출제 요소가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내신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여러분들 누가? 여러 환경단체가 오늘 그래서는 지금 예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로서 환경단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과 같은 유기물질로 대체를 하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것이 지금 그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도 환경운동 단체들이 지금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발포 스트렌 부표, 이게 지금 교과서 본문 내용입니다. 부서져서 생기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부표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자. 그 다음에 양식법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함께 발포스티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시면 남해 연안 바닷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에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류 유해 물질 연구단이 조사한 것을 보면 땡땡시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인 2,000개보다도 100배 넘게 많은,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할 때 이런 이야기들 자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대비의 방식 또는 대조의 방식으로 서술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연구단장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하고 있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 신뢰성을 높인다. 기억해 주시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돼 심각성과 관련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려할 순간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문 내용은 살펴봤고요. 인체에 유입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어디로 흘러가? 바다로 흘러가.
그런데 그것을 먹이로 알고 잘못 먹으면 큰 물고기가 또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우리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오늘은 기사문인데, 기사문에서 여기 봐보니까 표제. 예, 그 제목이란 얘기입니다. 이 표제를 제시를 함으로써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지문에서는 그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대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지문에서 무엇이 나와요? 사진 제시가 나와 있는데, 사진 제시를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결국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게 지금 지문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본문을 살펴봤는데, 그 비교과서 지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쉬워요. 난이도가 조금 쉽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네요. 어쨌거나 우리는 내신 대비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내신 대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